알기 쉬운 정책과 이슈, 신사고찰 이사입니다. 청년 1인 가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지난해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전체 1인 가구 중에 39세 이하 1인 가구의 비율이 40%에 육박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의 고충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죠. 자, 그래서 신사고찰이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정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혼자 사는데 월세는 너무 비싸고요. 전세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자, 청년 1인 가구 주거 지원 생각해보니까 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았습니다. 그 중에 신사고찰이 몇 가지만 엄선을 해봤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지원. 두 번째, 대출 지원. 세 번째, 이사비 지원으로요. 자, 먼저 주택 지원의 첫 스타트, 청년 안심주택으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청년 안심주택, 통학이나 출근이 편리할 수 있게 역세권에 위치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것도 주변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청년들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기 위해서 보증금도요,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1억짜리를 예를 들어보면 절반 시세로 5천만 원에 공급을 해주고, 보증금은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니까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얼마예요? 내 돈 500만 원만 있으면 이 1억짜리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혜자죠. 자, 허들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물론 소득이나 자산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겠죠. 근데 신청자 본인 소득은 100% 이하면서 자산은 2억 7,3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자,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SH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자, 근데 이 청년 안심주택 진짜 너무 좋은데 이 서울 거주자만 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가능한 지원으로 저희가 체크해 봤습니다.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자,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준다는 건 동일합니다. 보통 전세는 2년이면 계약이 끝나잖아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요, 최대 거주기간이 6년이라고 하니까 6년 동안 거주를 하시면서 목돈을 모으기 좋죠. 자, 기간이 기니까 어떻게 보면 심적 부담도 좀 줄어들 테고요. 자, 전반적으로요, 청년 안심주택과 매우 유사해요. 근데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조건을 좀 볼까요?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연소득이 100%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은 조금 더 관대해요. 총 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면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3,708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LH 청약 플러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공인인증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아무리 이 저렴한 가격에 보증금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자, 요것조차도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이라면 또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이라는 게 있죠. 자, 신사고찰 1인 가구 주거 지원 두 번째, 대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출을 무조건 받아라, 대출이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대출에는요, 크게 디딤돌 대출 그리고 버팀목 대출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먼저 버팀목 대출의 경우는요, 대출 한도가 2억 원이 넘지 않아서 좀 대출 한도가 낮은 편이고요. 대출 기간 같은 경우도 2년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전세 자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좀 이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가 2억이 넘어요. 그리고 생애 최초로 내가 주택을 구입한다라고 하면 3억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해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좀 이용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기간도 10년 이상으로 좀 긴 편이죠. 대출 대상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버팀목 같은 경우는 부부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에 자산 같은 경우는 3.45억 원 이하여야 되는데, 디딤돌 같은 경우는 부부의 연소득이 좀 더 높습니다. 6천만 원 이하에 자산 같은 경우는 4.69억 원 이하로 기준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죠. 두 대출 모두 금리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 대출보다 2배가량은 저렴해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용하시겠죠. 근데 사실 대출이라는 게 기준이 있어도 어때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또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의 기준에 내가 부합한다 라고 한다면 가까운 은행 방문하셔서 대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에 말씀드린 이거는요,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보예요. 자, 왜 이사 가려고 하면 부동산에 중개비도 줘야 되고 이사 차량도 불러야 되고 은근히 나가는 돈이 많죠.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한번 내용 볼까요? 신사고찰 1인 가구 주거 지원. 자, 세 번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이 그겁니다.
자, 대신 서울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지 2년이 지난 서울 시민만 이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최대 4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지금 만 19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면서 1인당 월소득이 334만 3천 원 이하고요. 그리고 2억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자,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알아본 바로는 현재는 이 신청 기간이 마감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새로운 소식 나오면 바로 저희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1인 가구 주거지원 모음집, 자, 주택지원, 청년 안심주택, 그리고 행복주택이 있었다. 청년 안심주택 어땠어요?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 도로변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사업이었고요.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준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대출 지원이 있었죠. 자,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버팀목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대출 제도였고, 디딤돌은 뭐였어요?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대출 제도였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마지막 세 번째 뭐 알려드렸죠? 이사비 지원입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분들께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얼마?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린다라는 거였죠. 자, 이사는요 1인 가구 정책 모음집 한 큐 정리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